미적분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자, 23번 간단한 문제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바로 극한값을 정의하는 거죠. 자, 분모는 n제곱이니까 분자도 2n과 3n만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n제곱이 되니까 자, 이 창이 가장 최고차항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고차항의 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답이니까 정답은 간단하게 6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24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부등식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샌드위치 정리를 기억하면 되겠죠. 극한의 대소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N에 바로 부등식이 나왔는데, 자, 분모를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그죠?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좌변과 중변과 우변을 똑같이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수의 덧셈꼴이 되었고, 지수 자체는 원래 양수기 때문에 뭡니까? 부등호 방정이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극한값을 따져야 되니까 맞죠? 양변에 뭘 붙인다? 리미트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리미트를 각각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를 각각 좌변과 우변과 중변에 붙여주면 바로 뭐가? 이 꼴이 들어가야 되죠. 부등 리미트를 붙이면 부등호에 뭐가 들어간다? 자, 이 꼴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겠네요. 그죠? 등비수열의 극한은 누가 대빵이다? 자, 공비의 바로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 가장 센 영향력을, 극한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공비의 바로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죠. 3이 되니까 사실 2의 n제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자, 모두 다 0으로 보면 되겠죠. 즉, 껌값이죠. 껌값. 뭐 0으로 보면 된다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3의 n제곱으로 나누어주면 맞죠? 3의 n제곱으로 나누어주면 공비가 3분의 2가 되니까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알아버리면 사실 선생님처럼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3의 n 플러스 1제곱으로만 나누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따라서 더보가 붙었기 때문에 바로 좌변의 극한값은 3의 n제곱, 3의 n제곱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3이 하나 남죠. 마찬가지로 바로 우변도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 따라서 극한값은 어디로? 이놈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3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 선생님은 설명을 했지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무엇으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5번입니다. 자, A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 하나 주어졌죠. 자, 그런데 A2-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A2-A1 항차의 한계가 나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 달라는 말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공차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항을 자체를 전체 다 구할 필요 없고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 n에 대한 계수가 바로 뭡니까? 공차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바로 dn으로 출발하는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하나요? 자,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맞죠? 등차 수열은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자, n에 대한 계수 d가 바로 무슨 역할? 바로 공차 역할을 하는데 이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바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뭐다? 1차 함수와 동일한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수항이 필요 없는 이유는 자,
바로 공차 뭡니까? 등차 수요는 n에 대한 1차식이면서 이 일반항 자체를 보니까 뒤에 마이너스 6n도 1차니까 그죠? 우리는 1차 항만 알면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바로 dn으로 출발하겠죠. dn으로 출발하고 맞나요? 자, 5도 상수항이니까 그죠? 굳이 우리가 5와 여기 있는 상수항을 합쳐서 어떤 상수항이 된다고 보면 되고 자, A의 2N은 무엇입니까? N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2N을 대입하는 합성함수 형태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N 자리에 마찬가지로 2N을 대입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 2DN 형태가 되겠죠. 2DN. 그리고 상수항이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뒤에 조심할 것은 마이너스 6N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N과 자, EDN이 있으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ED에 마이너스 6N으로 출발하는 어떤 바로 1차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에 대한 N에 대한 뭐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n에 대한 1차항의 계수가 답이니까 맞죠? 1차분의 1차니까 d분의 2d-6이 되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분자 2d-6은 얼마 된다? 6d가 되어서 맞나요? 바로 얼마가 되죠? 여기 4가 되니까 미안합니다. 6D가 아니고 4와 D를 곱하면 4D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1D를 이항시켜주면 2D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공차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런 정도의 문제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짧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26번입니다. 자, 26번부터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만 구할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원칙적인 정확한 풀이 일반적인 풀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왜냐하면 답만 구하는 풀이를 사용했다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답을 구하는 풀이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편법적인 문제 풀이를 먼저 답만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사실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싫은데 자 다시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풀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편법으로 푸는 형태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편법으로 푼다면 천상 우리는 AN과 BN을 수렴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수렴하는 걸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가는 게 어디에? 바로 3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맞나요? 이 무한대 곱하기에서 무엇을 곱해줘야지 3으로 수렴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AN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AN이 3으로 수렴한다면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가 돼버리죠. 맞나요? 어떤 AN이 어떤 수열에 수렴한다 그러면 3에 수렴한다 상수에 수렴한다면 발산할 수밖에 없고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AN은 0으로 수렴해야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선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0에 또 수렴할 일반 0이 아닌 값에 수렴할 수도 있고 또 0에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3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맞나요? 이 AN은 어쩔 수 없이 무엇으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0으로 수렴하는
AN을 하나 설정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쉽게 요 n제곱 플러스 1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 문제를 보면 자, n제곱과 2차 항과 지금 상수만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굳이 상수 플러스 1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n을 간단하게 n제곱 분의 3으로 두어도 충분하게 이 문제를 처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부분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잖아요.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얘가 상수로 수렴하면 안 되고 발산해도 안 되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am 플러스 bn을 무엇으로 둔다? 자, 4n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4n 제곱에 플러스 1을 생략하고 제곱분의 1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을 보니까 AN과 BN이니까 BN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하면 되겠다? 빼면 되겠네요. 그죠? 빼버리면 AN이 없어지니까 BN만 살아남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n 제곱 분의 1에서 뭘 n 제곱 분의 3을 뺀다고 생각하면 요식을 정리해주면 4n 제곱으로 통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4배가 됐으니까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1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n제곱 분의 3과 이 bn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2n 제곱 플러스 1에 AN은 무엇을 봤다? n제곱 분의 3으로 보고 BN을 2배 해야 되니까 BN을 2배 해야 되니까 4n 제곱에 2배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자, 얘가 보면 무한대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요. 그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로 가는 것은 일단 식을 변형해 줍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처리해 보면 n제곱이 약분되어서 6이 되네요. 자, 맞나요? 그리고 n제곱이 약분되어서 맞나요? n제곱이 약분되어서 뭐가 되나요? 자, 이 식을 먼저 정리해도 되겠지만 자, 분배법칙으로 그대로 가도 되겠죠? 가버리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여기가 22니까 맞죠? 마이너스 44가 되나요? 아니죠. 4하고 2하고 약분하고 2가 되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죠. 맞나요?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곱해봤자 n제곱분의 3이 되고 여기는 4n제곱분의 2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볼 필요도 없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갑니다. 따라서 6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답만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자, 일반적인 정확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A에는 수렴하는지 B에는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이 조건식에서 보면 이 자체는 뭐합니까? 이 자체 수열은 뭐한다?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자체의 수열은 뭐한다?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수열을 무엇으로 CL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수열을 뭐 한다? 자, DN으로 우리가 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치환을 해버리면 AN과 BN은 각각 수렴하는지 모르지만 자, 첫 번째에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는 수열은 3으로 수렴을 하고 그리고 리미터
n으로 무한대로 갈 때 누구는 dl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된다? 1로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하면 CN과 DN은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AN과 BN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 식에서 자, 이 자체가 CN이니까 AN은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AN은 바로 요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주면 되죠. 따라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CN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는 그래 마찬가지로 AM 플러스 B에는 자 4n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4n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주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dn이 되어서 AN을 찾고 이제 AN 플러스 BN을 찾을 수가 있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N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BN이니까 일단 얘를 두 배를 먼저 해볼까요? 두 배를 해보면 2AM 플러스 2BN은 맞죠? 두 배를 했습니다. 4N 제곱 플러스 1분의 두 배 했으니까 어떻게 2D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 플러스 2BN이 나오겠죠. 따라서 빼버리면 AN에서 맞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BN이 되고 자, 여기는 바로 4N 제곱 플러스 1분의 2DN에서 누굴 뺀다? 바로 N 제곱 플러스 1분의 CN을 이렇게 빼면 되겠어요. 요게 바로 여기 있는 요 부분과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각각 누구를 곱해준다? 2n 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적어주지만 여러분들은 줄일 거 있으면 줄여주면 됩니다. 자, 4n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 2dn의 요 자체를 그대로 곱해보면 2n 제곱 플러스 1에 바로 2dn이니까 2를 앞에 적고 dn 뒤에 적어볼까요?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누구를 플러스 1을 여기에 곱해주면 되니까 그죠? 아니죠. 요 자체를 2bn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분배 법칙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바로 2n제곱 플러스 1에 바로 cn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요 놈에 대한 무엇을 찾는다? 바로 극한값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을 곱하면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요 dn이 어디로 수렴합니까? 바로 1로 수렴하죠. 이 CN은 어디에 수렴합니까? 3에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자체도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요 자체도 수렴하는 거 맞죠? 따라서 수렴하는 거와 수렴하는 것을 곱해서니까 각각 리미트를 처리해 주면 되죠. 이게 바로 극한의 성질이 되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자 최고차가 n제곱이고 n제곱이다. 결론적으로 4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놈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따라서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최고차분의 최고차 2가 되는데 cn이 3으로 가니까 2, 3은 얼마나 간다? 6으로 수렴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AN과 BN은 뭐기 때문에 수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일반항 자체를 치환해서 생각하면 CN과 DN은 수렴하므로 극한의 성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 자 편법적인 풀이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적인 풀이를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주육이나 사파정에서 모두 다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법으로만 풀다가는 바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적 풀이를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번입니다. 자, A1은 3이고 A2는 마이너스 4인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B에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여러분들 A에는 등차라는 말이 등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B에만 등차고 A에는 어떤 수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시그마가 나와 있네요. 이것을 만족할 때 자, 이 an 수열과 bn 수열을 곱한 수열이죠. 그죠?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bn은 등차고 a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데 an에 바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시그마를 보면 이 시그마는 바로 1에서 n까지 합이잖아요. 그죠? 합입니다. 그런데 이 합이 n 플러스 1분의 6일 때, 자, 이 일반항은 또 뭐가 됩니까? 자, 수열을 나누어서 만드는 새로운 수열이 됩니다. 자, 이 나눈 새로운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곱에 대한 바로 이 새로운 수열의 바로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AN과 BN을 모두 다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AN과 BN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1과 A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식을 가지고 먼저 어떻게 B1과 B2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있겠나요? 자, 먼저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얘가 여기가 1이 되니까 바로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B1분의 맞나요? A1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n 자리에 1을 대입했으니까 3분의 6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죠. 맞나요? n에 1, 미안합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자, 얼마 되죠? 1을 대입하면 2분의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그죠? 3이죠. 근데 A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B1이 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제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n에다가 2를 대입한다는 말은 여기가 2니까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까지 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를 넣으면 바로 B1분의 A1이 되는데 B1분의 A1은 벌써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그대로 3을 적겠습니다. Bn분의 A1이니까. 그리고 B2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A2가 되죠. 자, 요게 합이 얼마가 된다? n을 내가 2를 넣으면 3분의 6이 되니까 요게 바로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2는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요 자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죠. 자, 그런데 분자가 마이너스 4니까 결론적으로 B2는 얼마가 된다? 바로 플러스 4가 돼야지 4분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볍게 바로 B1과 B2를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B에는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공차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등차 수열이 되므로 바로 BN이라는 수열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공차가 3이니까 3n으로 출발하고 첫째 항이 1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BN 수열을 우리가 3n 마이너스 2라고 등차 수열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된다? AN을 찾아야 되는데, 맞나요? AN을 찾아야 되는데, AN이 어떤 수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바로 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AN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SN으로 나타나는데, 맞죠? 그때 바로 이 수열은, 이 새롭게 정의된 수열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요 마지막 n을 대입한 바로 bm 분의 an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수열, 이 나누어서 만든 새로운 수열에 바로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SN은 어떻게 된다? SN은 바로 m 플러스 1분의 6이 되잖아요. 그죠? SN은 m 플러스 1분의 6이 되겠죠. 그죠? m 플러스 1분의 6이 되는데 자, 우리가 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누굴 빼주면 된다? S에 m-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빼주면 S에 m-1을 찾아보면 n자리에 m-1이 되니까 n분의 6이 되죠. 그죠? 따라서 조심할 것은 얘는 얼마부터 출발한다? 2부터 출발한다고 말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야는 사실 1부터 출발하는 바로 수열의 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식을 변변히 빼주면 되죠. 변변히 빼주면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됩니까? AN이라고 여러분들 적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BN분의 AN이니까. 그죠? 맞나요? 마지막 n번째 항은 BN분의 AN이니까 조심할 것은 여기가 BN분의 AN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SN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의 AK라면 N번째 항이 바로 뭡니까? AN이 되지만 얘는 나누어서 만드는 새로운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바로 N번째 항은 BN분의 AN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근데 N 플러스 1분의 6에서 N분의 6을 빼면 되니까 바로 통분을 해보시면 자, 빼니까 그죠? 통분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n에 n 플러스 1이 되고 맞나요?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6n에서 어떻게 되겠죠? 6n에서 6에 n 플러스 1을 빼줘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BN을 우리가 구해 놓았죠. BN을 구해 놨으니까 결론적으로 BN에 대입하면 AN은 어떻게 된다? NN 플러스 1에다가 BN과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배에 3N 마이너스 2로 바로 AN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되십니까? 바로 여기서 조심할 게 바로 누굴 조심해야 된다. 바로 AN이 바로 여기서 SN에서 SM-1을 뺄 때 누굴 생각한다? 바로 BN분의 AN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사실 그러면 얘도 사실 n이 얼마부터 출발한다? 2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굳이 n이 1일 때는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조사할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 극한으로 가지 않을 때는 n이 1일 때의 값을 또 조정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한번 찾아본다면 자, n이 1일 때는 한번 조사해 봅시다. B1은 뭡니까? B1은 3-2니까 1이 되고 A1은 얼마입니까? 3이 되죠. 맞죠? 요렇게 구한 일반항은 1분의 3이 돼서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찾았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 수열로 찾았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요게 n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되죠? 쏘리. 미안합니다. 자, 다시 자, 요것으로 찾아보면 n이 2부터 출발하지만 원래 다시 A1은 항상 어떻게 A1이 아니죠. 이 수일의 일반항은 BN분의 AN이니까 자, B1분의 A1이 얼마가 된다? B1분의 A1이 얼마가 되었죠? 3이 되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3이 맞죠? 그죠? 3인데 n이 2부터 출발한 요 수열에 바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맞나요? 맞나요? 여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죠?
맞나요? 여기 대입하면 3이 되니까 총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의 수열은 이거고 첫 번째의 바로 항은 이 항인데 맞죠? 바로 두 번째 항부터 돌아가는 수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여기에서는 바로 첫 번째 우리가 A1분의 B1을 이 여기서 구한 이 값과 여기서 원래의 3이라는 것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비교할 필요 없겠죠. 무한대로 가니까 그죠? 아시겠나요? 그냥 A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곱하면 AN과 BN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NN 플러스 1에 분자는 마이너스 6에 3n 마이너스 2에다가 BN인 3n 마이너스 2를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AN 곱하기 BN에 대한 뭐다? 극강값을 찾아주니까 바로 2차 분의 2차가 되겠습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고 분모는 n제곱이니까 n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얼마 되죠? 54가 되겠죠. 마이너스 54의 n제곱으로 출발하겠죠. 그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차항과 이차항의 개수 바로 마이너스 5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을 조금 더듬었는데, 그죠? 우리가 원래 이 수열은 2 이상부터 출발하는 수열이니까 초항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대입하면, 맞죠? 원래 첫 번째 항은 S1과 똑같으니까 3이고, 여기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같지 않죠? 따라서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거고 B1분의 A1은 얼마라고 정의해 줘야 된다? 3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되겠죠. 수열 자체를.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굳이 얘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A1, A2를 가지고 맞죠? 이 값을 가지고 첫 번째 DN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다. 뭘 이용하여? 시그마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AN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는 SM-SM-1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8번입니다. 자, A는 양수이고 A는 1이 아니라고 했죠. 자, 요 조건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로그의 바로 미수 조건 때문에 주어졌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A가 양수가 1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수 A를 보고 여러분들 착각해서 증가 함수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이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0과 1 사이일 때는. 자, 그런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꼴 N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N, 직선 Y꼴 N이 곡선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한다고 했네요. 자, 일단 이 로그 함수가 정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정가 함수일 때 자, 점근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x 이꼴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항상 지난 정점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먼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점근수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의 바로 점근선은 얼마가 된다? x 이꼴 1이 바로 뭐다? 점근선이 된다는 것도 먼저 알아두어야 되겠죠. 여기가 x 이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1로 1에 대한 점근선, 즉 로그 a를 밑으로 x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결과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 점근선은 이 문제에 크게 이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y 꼴 n이 맞죠? y 꼴 n이 어떻게 된다? y 꼴 n이 자, 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고
여기가 bn이 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가 an이 되고 여기가 bn이 된다는 말이겠죠. 맞나요? 그렇게 할 때 사각형 AM, BN, 자, BN 플러스 1, AM 플러스 1이니까 자, 뭐 Y 꼴 N이 아니라 이제 N 플러스 1과 만나는 것도 손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1과 만나는 수는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의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B의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N이죠. 요 부분. 맞나요? 자, 요 사각형이니까 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다리 꼴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나요? 사다리 꼴. 맞나요? 그러면 사다리 꼴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감소함수라면 X축, Y축이 있을 때 로그 함수가 자 감소 함수라면 자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가 y 꼴 n이고 y 꼴 n 플러스 1이라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맞죠? 쏘리 요 사다리 꼴을 넓이면 여기 직선을 껐을 때 요 부분이 바로 사다리 꼴 넓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바로 사다리꼴 형태 모양은 좀 다르지만 바로 밑변 높이 아랫변 윗변 높이는 똑같은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넓이 구조는 어떻다? 바로 x좌표가 밑변, x좌표 길이가 바로 밑변이고 높이는 똑같은 구조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냥 정과 함수만 그려놓고 넓이를 생각할 건데 나중에 극한을 처리할 때는 바로 A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좌표를 먼저 한번 적어보면 여기가 바로 0,n이고 여기가 바로 0,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B에는 어떻게 됩니까? Y좌표가 n이니까 맞죠? 여기서 Y좌표가 n이면 X좌표를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진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n제곱이 되어서 X는 A의 n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A의 n제곱 플러스 1, 얼마가 되겠다?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A의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하고 바로 y좌표는 얼마가 된다? 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만 표시해 주면 되겠죠. 넓이가 바로 뭡니까? SN이니까 그죠? 자, 분모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넓이는 어떻게 된다? 사다리꼴 넓이를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에다가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윗변은 바로 x 차의 길이니까 바로 여기는 제로니까 바로 이 자체 x 좌표가 바로 윗변이 되고 여기 x 좌표 자체가 아랫변이 되니까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m 플러스 1 플러스 a의 n제곱에 플러스 1과 1을 더한 얼마?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나 되죠? 높이는 여기가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1이잖아요. 한 칸 차이. 따라서 높이는 1이 되겠습니다. 요게 SN이 되고 BN과 BN 플러스 1의 선분의 길이니까 뭘 이용하면 된다? 루트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어서 제곱이니까 1이 사라지겠네요. 따라서 A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Y좌표는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1이니까 1의 제곱이 얼마 된다? 1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여기에 바로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된다? 분자로 이렇게 두 배를 쳐서 올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구할 때, 자, 이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지수에 있으니까, 그죠? 등비수열 형태의 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비애가 가장 큰 놈이 대빵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A가 뭐가 되죠?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극한값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맞죠? 바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의 두 가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먼저 A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면 A가 1보다 클 때는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바로 A의 n제곱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상수 같은 것은 다 뭐한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극한을 처리해 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상수 곱하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높이니까 곱하기는 의미가 없고 맞나요? 자, 그리고 이 플러스 1도 어떻습니까? 플러스 1은 여기 일단 살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0으로 갈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누가 바로 A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누가 어떻게 된다? 바로 상수항은 0으로 가겠죠. 그죠? 상수항은 0으로 가는데 누가 바로 A의 n제곱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플러스 2와 플러스 2는 무시해 버리면 되고 여기에 n제곱 자체가 지수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해 주면 A의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A의 n제곱으로 묶어 버리면 앞부분에 A가 남고 자 1로 묶여서 A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자, 위에는 분자 2가 있잖아요. 분자 2가 있고 얘가 루트의 제곱이 이 플러스 1은 무시하면 되겠죠. 0으로 간다고 봐도 되죠. 그죠? 그럼 루트 제곱이니까 요 자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A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A의 n제곱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바로 누가 답이다? 최고차 계수가 답이 되겠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죠? 요 AN과 AN을 무한대로 가지만 맞죠? 상수항을 다 버렸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여기에 만약에 3에 예를 들어 3에 A 3에 3이고 자, 공비가 2의 n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도 2의 n제곱이 된다면 맞죠?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얘는 수렴합니까? 3분의 4로 수렴한다는 거. 숫자니까 편한데 문자라서 좀 불편하겠죠. 얘와 얘는 우리가 공비가 똑같을 때는 요 극한값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원칙은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으로 나누어 줘서 계산하겠지만 그죠? 맞죠? 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따라서 요게 얼마가 된다? 요게 바로 2a 플러스 2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걸 계산해 주면 되니까. 근데 2a 플러스 2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두 배의 a 플러스 1분의 얼마 3으로 처리해 주면 되고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을 약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크로스하면 4배의 a 마이너스 1이 3이 되어서 a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가 4분의 7은 1보다 크니까 오케이. 성립할 수 있는 A 값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누굴 찾아야 됩니까? 0과 A 사이에 1이 있을 때를 생각하는데 이때는 A의 N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미수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인 등비수열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모에 남는 것은 어디로? 분모는 어디로 수렴하고 2로 수렴하고 분자는 두 배의 바로 루트 1이 되겠죠. 루트 1은 1이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1이죠. 요 값이 바로 뭐와 뭐에? 2a 플러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2a 플러스 2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고 이 2분의 1 자체도 여기에 0과 1 사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 값은 두 가지 4분의 7과 4분의 7과 2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A의 합은 얼마가 된다? 4분의 9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여러분들 굳이 이놈을 여러분들 유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A의 N제곱도 무한대로 가니까 A의 N제곱에 대한 누구만 찾아버리면 된다? 개수만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서 바로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찾고 사다리 꼴의 넓이가 되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9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우리가 an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정수 x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2차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따라서 x는 자, x 개수가 4n이니까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요. 자, 반이 마이너스 반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정확하게 반이 아니라 마이너스 반이죠. 따라서 2n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하면 4n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x의 근이 되겠죠. 이 부등식,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되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플러스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죠? 작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적어 본다면 근을 2n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n보다는 크고 요 x가 자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n보다는 작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바로 뭡니까? 바로 정수 x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연수 n이니까 얘는 바로 뭡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따라서 정수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우리가 어디에서 요 값에 요 값, 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이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고1 때부터 연습했던 건데, 자, 요것을 보세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은 n이 자연수가 들어가면 이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얘는 4n 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4n 제곱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누구보다는 2n 제곱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 2n 제곱을 해버리면 4n 제곱이 되니까 4n 제곱보다는 n이 더 더해져 있으니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2n이 되겠죠. 2n. 맞나요? 그러면 바로 요 놈이 누구보다는 작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올려야 된다면 여기가 2n이기 때문에 2n보다 하나 더 큰 수 2n 플러스 1을 제곱 한번 해보세요. 요 놈을 제곱하면 4n 제곱에 요게 얼마 됩니까? 4n 제곱에 4n 플러스 1이 되죠. 자, 따라서 4n 제곱 플러스 n이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는 작기 때문에 바로 요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 요 놈은 바로 얼마가 됩니다. 2n 플러스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은 2n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바로 값, 작은 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요 2n에다가 얘는 어떻게 어떤 소수값 바로 0점 얼마가 더 더해지는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바로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얘가 만약에 4면 얘는 5가 되니까 얘는 4점 뭐시기가 된다는 말이겠죠. 이때 요 네모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수 부분이니까 요 네모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이 얼마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얼마의 값을? 2n 플러스 어떤 소수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n 플러스 어떤 소수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값을 처리해 보면 2n에서 요 부분을 빼야 되겠죠? 맞습니까? 2n에서 요 부분을 빼버리면 2n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네모가 될 것이고 요 부분은 2n과 2n을 더하니까 4n이 되면서 맞죠?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네모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네모 값이 0점 얼마가 되니까 0점 얼마가 되니까 요 값은 얼마? 마이너스 0점 얼마로 볼 수가 있고 얘는 4n에다가 그죠? 4n에다가 어떤 0점 얼마가 더 더해진다고 보면 되니까 이때 여기 있는 x의 정수값은 정수는 누구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보다는 조금 커야 되니까 얼마부터 0부터 시작해서 4n 작아 4n보다 조금 작은 값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4n이 되어서 맞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0부터 4n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AN은 개수는 4n이 아니라 1부터 4n까지가 4n이니까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4n 플러스 1로 여러분들이 요 일반항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서 루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수 찾는 방법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N을 찾았으므로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AN이니까 여기에다가 n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루트 바로 4n 제곱 플러스 바로 n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pn 요 놈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q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L이 무한대로 가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부정량이잖아요. 그죠? 자, 조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n 제곱이고 여기가 만약에 뭐 100n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n보다는 n 제곱이 차수가 크기 때문에 바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빠른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 맞습니까?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어요. 자, 그냥 무한대를 한번 대입해 보면 3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100무한대 이렇게 본다면 얘는 무한대에다가 100을 곱했지만 얘는 무한대에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가 100n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억 n이라고 해도 1억 n이라고 해도 얘보다는 얘가 훨씬 바로 이 극한의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저 n 무한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따라 등급이 있다고 보면 이 무한대보다는 무한대 제곱이 훨씬 빠른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뭐로 보면 된다? 껌값으로 보면 되는 거죠. 즉 상수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말뜻 이해되나요?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n이고 마이너스 4n 제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끔값이 되니까 바로 얘는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때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차수. 자,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차수가 똑같아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2차와 1차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차수가 똑같아도 이것을 정리하면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차수가 같으면서 여기에 3n제곱 플러스 5가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3n 제곱 차수가 같으면서 개수도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아져야지 3n 제곱 3n 제곱이 없어지면 5 플러스 4가 되어서 얼마 이렇게 구로 수렴할 수가 있잖아요. 차수가 같은데 차수는 같은데 만약에 개수가 다르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n제곱 플러스 9가 되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똑같아야 된다?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차수가 똑같은 수열을 줘야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항함수로 줘버리면 계산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차수가 같을 때는 차수가 같고 개수가 같아버리면 다시 차수가 같은데 개수가 달라버리면 또 무한대가 되니까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은 경우에만 수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에 대한 뭡니까? 2차에 대한 어떤 차수의 비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기 때문에 이 2차 이하에 바로 뭡니까? 바로 개수로 우리가 수렴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항함수로만 나오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차수와 차수와 개수가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가 되겠죠. 가장 높은 차수와 가장 높은 차수와 개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을 때만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대로 보신다면 보세요. 이게 얼마가 됩니까? 요게
이 n은 무한대로 가버릴 때 이 n은 무시해버려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됩니까? 2n이 되죠. 2n. 2n 맞습니까? 루트 얘를 무시하면 루트 4n 제곱은 2n이 되니까 이 p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차수가 같기 때문에 바로 뭐 할 수 있다?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값은 여러분들 여기서 2라고 바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P가 2면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 루트가 있을 때는 뭐다? 분모를 1로 보고 뭐 한다? 만다? 유리화를 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유리화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를 하면 분모에는 4n 제곱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2n이 될 것이고, 자, 분자는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 빼니까 4n 제곱 플러스 n에서 4n 제곱 합차니까 그죠?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놈에 대한 극한값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면서 바로 얘도 1차고 1차고 1차니까 1차 분의 1차니까 이 무한대로 갈 때 이 2차 이하의 n은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2n 아닙니까? 루트 4n 제곱 2n이니까 얼마 든다? 4n분의 얼마가 돼요? 바로 n이 되어서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4분의 1이 바로 뭐다? Q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구하면 100 곱하기 P가 2고 Q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맞나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0.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5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풀이는 우리 공식이 하나 있었죠. 공식을 외우고 있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바로 an 제곱 2차항이죠. b의 2차식이죠. c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일 때 반드시 자, 차수와 개수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게 an 제곱이면 여기도 an 제곱이 되고 플러스 b 프라임 n 자 n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자, 2차 항의 개수는 다 같고 1차 항과 상수항은 달라도 되는 거예요. 얘를 유리화해 본 결과 바로 결과가 2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라고 했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여기에서 적용해 본다면 이 2n을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4n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처리해 보면 2 루트 바로 a가 얼마가 된다? 4가 될 것이고 b는 얼마예요? b는 n에 대한 개수니까 여기 1이죠. 1이고 마이너스 여기는 없으니까 0이니까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다? 루트 속에 바로 2차항의 개수가 뭐하다? 똑같다는 것. 똑같을 때 2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 b 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랐다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차수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차수가 지금 같아야 되는데 자, 이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P가 2라는 걸 몰랐다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뭘 하면 된다?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분모에는 바로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pn이 들어갈 것이고 분모는 얘가 뭐가 됩니까? 바로 합차가 되니까 4n 제곱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p제곱 n제곱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해 주면 n제곱으로 묶이니까
4 마이너스 p 제곱이고 그죠?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n이 되면 n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n이 되겠죠. 마이너스 n이 아니고 플러스 n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 4n 제곱과 마이너스 pn 제곱, p 제곱, 4n 제곱과 마이너스 p 제곱, n 제곱을 묶었고 플러스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줄을 지워주고 다시 한번 여기에 자, 4 마이너스 p 제곱, n 제곱 플러스 n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럴 때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P가 만약에 플러스여야 하는데 P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P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어서 바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여기서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는 빼기지만 P 자체가 음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어서 발산이 되어서 P는 음수가 될 수가 없고 P가 0이라면 이 자체가 없어지죠. 제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P는 여기서 반드시 P는 뭐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리화를 했잖아요. 이거죠. 했는데 분모는 몇 차죠? n에 대한 1차가 되죠. 요게 요 놈도 끈값이고 요 놈 자체를 2n으로 보면 되니까 n에 대한 1차인데 분자가 몇 차입니까? 2차기 때문에 바로 1차분의 2차가 되면 발산함으로 요 2차 자체가 사라져야 되죠. 따라서 요 분물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가 0이므로 여기에서 p 값이 얼마다? 2라는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p 값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p가 2가 되면 요 부분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므로 맞나요? 0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2n 플러스 2n은 4n 형태가 되고 분자가 n만 남기 때문에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바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수와 계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놈의 차수는 n제곱의 루트가 있으니까 4n제곱이지만 요 자체가 그대로 2n 아닙니까? 2n.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자 2차와 1차가 있을 때 1차를 무시해버리고 뭐다? 바로 2n으로 보면 p값이 2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요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의 바로 정수를 찾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가 바로 수열로 정의된 극함이죠. 수열로 정의된 극함. 근데 특히 뭡니까? 등비수열 형태 맞습니까? 자, 리미트의 변수는 n이지만 이 함수는 x의 변수겠죠. 따라서 이 극한에 대한 바로 극한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수열 형태의 극한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일 때는 항상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밑에 문제 읽을 필요도 없이 이 함수 자체를 찾아내야 되니까 바로 공비 x 맞죠? 공비 x에 대한 바로 네 가지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즉 공비 x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와 맞죠? 공비 x가 공비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바로 공비 x가 뭐일 때? 1일 때니까 그냥 x가 1일 때 해도 되겠죠. 이럴 때 1일 때
그리고 x가 뭐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준다. 따라서 이 fx 함수는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구간별 함수가 되는 거죠. 구간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얘는 원래 x의 n제곱이 어디로 간다? 공비가 1보다 크면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가버리면 바로 n이 없는 값들은 다 뭐다? 상수로 취급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바로 x2n제곱분의 x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n제곱이 약분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x 하나면 남겠죠. 따라서 y 꼴 x 그래프를 바로 1보다 큰 쪽과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그려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공비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과 1 사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x 공비가 1보다 작은 진분수 형태일 때는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값과 동일하죠. 1을 대입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제로가 되어서 어디로 간다? 함수값이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 돼서 분모는 2가 되고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먼저 이 fx를 그려보면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도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마이너스 y 꼴 마이너스 x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자, 그리고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1의 형태니까 y 꼴 x 그래프에서 플러스 1의 형태니까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갈 것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되죠. 단 여기는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수열로 정의된 극한은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 이것을 구간별 함수로 정의를 못 해버리면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이렇게 해두어야 됩니다. 자, 이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바로 gx가 이 fx와 연관지어서 자, 새로운 gx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럴 때 t가 0과 10 사이에서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 꼴 t, t는 0부터 10 사이에 실수가 되겠죠. 이 함수 gx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즉, 이 문구는 여러분들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뭐 만나지 않는다. 그건 뭐다? 교점이 없다. 이 말이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도록 하는 t의 값, 즉 상수함수 y 꼴 t와 이 gx 그래프와의 교점이 없는 바로 t 값을 합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0부터 10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gx 그래프를 뭐 해야 된다?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gx 그래프를 보니까 자, 이 범위가 나오면서 g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식이니까 k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k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k가 1일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수밖에 없죠. 자, K가 1이면 먼저 여기서 범위가 정해지고요. K가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 x가 얼마보다 k가 1이면 2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얘는 우리가 이 절대값을 벗겨주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범위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gx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gx 그래프는 자, K에 해당하는 지금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2-1이니까 1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잖아요. 자, 1분의 X가 되니까 뭐가 된다? fx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해가 붙이면 되겠다는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금이 한 칸이 1입니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을 지르니까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y 꼴 마이너스 x. 맞죠?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y꼴 플러스 x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요게 지금 요 그림을 여기에 바로 뭐다? 축소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구멍빵구뽕, 여기가 구멍빵구뽕, 여기가 구멍빵구뽕, 여기가 구멍빵구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범위를 보세요.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였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구멍이 빵구뽕, 플러스 2에서도 구멍이 빵구뽕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또 K 이퀄 2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색깔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K가 2일 때는, 자, 이 정의역 범위가 4-2니까 2가 되겠네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가 100입니다. 자, 여기는 2를 넣으면 4보다는 작겠네요. 자,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2하고 4 사이면 어떻게 되죠? 자, 2 이상. 4 미만 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 맞죠? 마이너스 4 초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미만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왜 그렇죠? 다시 한번 봐요. 이게 고1 수학인데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절대값을 벗겨야 되죠. 절대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벗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절대값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쏘리. 여기는 4가 되겠죠. 따라서 양면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이제 크거나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를 취해줬죠.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죠. 요게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바로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자, 절대값 x를 벗기면 되니까 한 번은 양수로 벗기고 한 번은 음수로 벗겨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g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x는 자,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2를 대입하면 여기 얼마 됩니까? 4-1이니까 3이 되겠죠. 자, 3 곱하기 f의 3분의 바로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야 되잖아요. 요것을 여러분들 조금 의미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일 때 x 그래프의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래프 그리는 거 맞죠? 그리고 y꼴 x 대칭 우리가 대칭하는 그래프를 배웠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볼 때 우리가 어떤 y꼴 fx가 있을 때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 꼴 x 대칭, y 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런 걸 배웠는데 자 여기서는 보세요. x축으로 a배 확대 또는 축소, a배 확대 또는 a배 축소, y축으로 예를 들어서 b배 확대. 확대한다는 말은 AB가 1보다 큰 숫자일 때가 확대가 될 것이고 AB가 만약에 진분수 뭐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어버리면 축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 보세요. 원래 X가 있는데 A배에 확대를 한다면 얘가 AX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가 있는데 B배 확대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B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함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요 새로운 함수를 XY로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Y 꼴 FX 형태로 나타내 주는데 자, 요 옛날 기억납니까? 헌점, 세점, 헌점에서 세점으로 날라올 때 이렇게 플라임 달아주는 거 기억나죠? 그럼 이 AX가 뭐가 돼야 된다? X 플라임이 돼야 되고 이 by가 y 프라임이 돼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을 구할 때는 바로 주어진 식이 있기 때문에 요 x와 y, ax, a배 확대니까 ax가 x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x가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x 다시가 되겠죠. y가 뭐가 됩니까? b분의 y 다시가 되어서 요 xy를 여기 평행 확대하기 전에 그래프에 대입을 해주면 b분의 y는 f의 a분의 y 자리에 b분의 y 프라임은 f의 a분의 x 프라임이 되겠죠. 자, 따라서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자, b배의 f의 a분의 x 플라임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플라임과 플라임을 뭐한다? 띄주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a배, y축으로 b배 확대한 그래프의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바로. 자, 우리가 확대하니까 AB 확대하면 AX를 대입하고 BY를 대입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역수로 바꿔줘서 B분의 Y 바로 A분의 X 형태로 대입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B분의 Y가 되기 때문에 B가 이항하면 이 F에다가 B를 곱해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X축으로 몇 배 확대? 3배 확대. Y축으로 몇 배 확대? 3배 확대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게 헷갈리는 사람은 각각의 점들을 찍어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각각의 점들을 찍어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떻게 해석하자? 원래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X축으로 3배 확대, Y축으로 3배 확대, 즉 3으로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3배 축소가 아니라 아까 나누어졌기 때문에 3배 확대가 돼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3X가 돼버리면 얘는 3배 확대가 아니고 3분의 1배 확대니까 3분의 1배로 축소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배를 확대하는데 이 그래프를 3배를 확대하는데 어디에 구간에서만 2와 4 사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0,0을 3배 확대, 3배 축소해봤자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0이 있잖아요. 1,0을 x축으로 3배 확대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3이 되고
Y축으로는 1,0이었으니까 0을 3배 확대해봤자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3,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얼마 됩니까? 얘가 1,1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1,1이니까 1,1을 3배 확대하면 얼마 되겠죠? 3,3이 되겠죠. 3,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2,2니까 2,2를 3배 하자면 얼마 되겠죠? 3배 하면 6,6이 되겠죠. 6,6이 되어서 이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되는 것인데 여기 범위에서 얼마? 2에서 4까지만 그려줘야 되니까 그죠? 2에서 4까지만 그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다? 요렇게 이 전체 중에서 2에서 어디에서 2에서 4까지 그려줘야 되니까 요 부분도 빠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요놈 범위를 세배 확대해줘서 어디에서 2와 4에서 그린 그림이니까 2와 3 사이에는 요놈이 열로 이동했고 요놈이 열로 이동했고 이놈이 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거죠. 즉 다시 1,1은 3,3으로 가고 맞나요? 2,2는 6,6으로 가는 이 바로 선분이 되는데 그 안에서의 바로 어디에서 2에서 4까지 범위만 그려주니까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자, 확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세배 확대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나요? 맞나요? 지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3, 마이너스 3. 이해됩니까? 이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체크하라? 바로 2에서 3 사이, 2에서 4 사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만 찾아주니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없잖아요. 그이 직선에서 요 선분에서 바로 얼마 범위예요? 다시 말한다면 요렇게 확대가 되었는데 그죠? 맞죠? 어디까지만 어디까지만 바로 2와 4면 2와 4니까 2에서 4 사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2까지죠. 여기서 2까지. 근데 요점은 들어가니 요 2는 들어가니까 2에서 4까지 요 범위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면 요 범위니까 바로 요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선만 꺼주면 된다? 선을 끌 때, 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요까지가 되겠죠. 그죠? 요까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이 꼴이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가 새까맣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 됩니까? 2에서 4까지니까, 2에서 4까지는 이쪽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요점은 얼마 됩니까? 요점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을 세배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니까 이 점에 와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세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런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요 범위와 요 범위 사이가 되니까 요 두 개의 범위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4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도 구멍이 빵구 뽕이 되어서 요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뭐죠? 요게 바로 K가 2일 때까지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까지를 다 그린 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왜냐하면 얘가 t가 10까지 가니까. 자, k가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나요? 3을 대입하면 6-2가 되어서 4가 되겠네요. 절대값 x가 되고 여기는 3을 대입하면 6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4 이상 6 미만 사이 또는 마이너스 6 초가 얼마? 마이너스 4 사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dx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제 k를 3을 넣으면 얘는 얼마 된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바로 f의 5분의 x 형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5배, 5배로 또 어떻게 한다? 확대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점은 얼마? 또 빠르게 볼까요? 1,0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5,0으로 올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0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자, 요 선분은 어떻게 1,1이 어떻게 됩니까? 1,1이 5,5로 올 것이고 자, 2,2는 10,10으로 가는데 10,10으로 가는데 4에서 6까지만 범위를 체크하니까 자, 요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똑같죠, 그죠? 맞습니까? 되나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도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로 오죠? 바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오겠죠. 근데 이 선분인데 이 선분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범위는 4에서 6까지만 가니까 그죠? 4에서 6까지만 가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자, 4에서 6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니까 그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는 이 꼴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새까맣겠죠. 새까맣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4에도 새까맣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구조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해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빵구뽕, 여기 빵구뽕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GX 그래프가 됩니다. 그 구조가 똑같이 흘러가겠죠. 그죠? 구조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이놈이 GX인데, 그럼 더 이상 그리지 말고, 자, T가 0과 10 사이에서의 바로 교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교점이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T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쪽 그래프는 그릴 필요도 있었다 없었다? 그릴 필요도 없었네요. 그죠? 맞죠? T가 0과 10 사이니까. 이 위에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보다 크니까 0보다 조금 어떻게 조금 올라오 보세요. 그럼 교점이 있나요? 예, 교점이 있네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와 버리면 1까지 올라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양쪽 다 빵구뽕이니까 교점이 없죠.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런 경우.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먼저 1일 때가 되겠죠. t가 1일 때.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조금만 올라와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올라와도 교점이 빨간 선과 교점이 생기면서 2가 되면 어디에서 교점이 셉니까? 2가 돼버리면 여기서 교점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생기고 좀 더 올라가도 생기다가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교점이 생기지 않네요. 바로 이게 바로 t가 3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t가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
교점이 생기고 여기 4일 때도 생기는데 올라가면 계속 생기다가 얼마일 때 또 교점이 안 생깁니까? 5일 때 교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맞나요? 바로 홀수 구간일 때 t가 홀수일 때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t의 값이 1, 3, 5, 7, 9가 되어서 등차 수열 형태 맞습니까? 따라서 바로 등차 중앙 5에 몇 개? 5개가 되어서 그죠? 2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이너스 x와 1이 끈값이 되어서 x가 되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는 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제로가 되어서 마이너스 x가 되고 1과 마이너스 1은 함수 값이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미적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복습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